권순일 검찰에 소환됐다. 재판거래 의혹 집중 파헤칠까. 권순일 유창훈의 영장 기각도 개입 의혹이 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권순일이 유창훈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이 됐죠. 소환이 됐는데 일단은 이게 수사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일당에게 법률 자문을 해줬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아주 가벼운 사건 같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만배와의 연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하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대법관을 마치고 한 10개월 고문으로 있었는데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자문을 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한번 압수수색을 했고 소환을 했습니다. 문재인 때 2번 소환을 했었는데 비공개에 뭐 소환을 했는지 서로로 했는지 어쨌든 2번 조사를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7개월 만에 첫 소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넉장 수사죠.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수사 여지가 있도록 만들어야죠.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저희 같은 사람이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김만배와 연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만배 법률 자문해주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는. 그런데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죠. 김만배가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6명 안에 권순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권순일은 왜 50억 클럽에 들어갔을까? 과거에 이제 각상도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은 50억 클럽에 들어간 이유들이 다 있었죠. 뭐 박영수도 비롯해서 박영수 전 특검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50억 클럽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권순일은 법률 자문만 해줬다고 해서 50억 클럽에 넣었을까? 아니죠. 그건 1억 5천만 원 고문료 준 걸로 땡. 50억은 왜 넣었을까? 50억 클럽 왜 50억을 주기로 했을까? 여기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직전에 권순일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넘어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는 뭐 고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이 상향 조정된 것이 뭐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 거짓말 한 거. 이거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고 대통령 선거 때 거짓말 한 혐의로 재판받는 거고 그때 재판받는 거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거짓말 한 혐의로 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강제 입원 시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해서 이 재판에 넘겨줬죠. 그리고 1심에서는 어찌어찌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면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근데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면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은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5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대선에도 나오지도 못했고 지금 총선에도 나오지 못했고 보궐선거 한번 총선 한번 나왔죠. 그리고 당대표도 못합니다. 피선거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날 그 위기에 김만배가 움직입니다. 왜? 김만배와 이재명은 공동 운명체니까. 저기 대장동에 뭐 400 몇십억 그 저수지 묻어놓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재명을 살려야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지 김만배 본인도 사는 거죠.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하고.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될 뻔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죄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김만배는 법조 기자 출신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법관들도 많이 알죠. 그래서 딱 보니까 권순일이 그때 13명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중에서 가장 고참입니다. 가장 고참이면은 그 재판 흐름을 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캐스팅 보트를 지는 그런 역할을 최고참 대법관이 합니다. 그 권순일을 찍었죠. 권순일을 찍어서 재판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8번을 그 권순일 방으로 갑니다.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있는 데는 이제 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는데 대법원 그 청사 안에는 기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 출입 기자가 갈 때마다 어디 가는지 신문 자기 출입증을 보여주고 어디 가는지 적고 들어가죠. 그래서 권순일 방으로 간다고 안 좋고 그때 뭐 이발소 간다 뭐 어쩌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8번을 권순일 방으로 간 겁니다. 권순일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갈 때마다 무슨 뭐 음료수 박스를 들고 들어갔다. 뭐 그 안에 뭐 돈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이제 격가지 이야기고 8번 가서 그 이재명을 심리하는 그 기간에 8번을 가서 자기들은 무슨 뭐 전문 잡지를 만드는데 뭐 거기 뭐 법률적 조언을 받으러 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잡지 하나 만드는데 뭐 8번이나 대법관을 찾아갑니까? 그 전문가들이 수두룩한데 밖에도. 그래서 거기서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권순일은 거기서 게스트 보트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서 7대5로 만들어버리죠. 대법원장이 나서기 전에 12명에서 7대5로 만들어버립니다. 권순일이 이쪽으로 하면 이제 거꾸로 됐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7대5로 만들어가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무죄가 됐죠. 거기서 완전히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완전히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는. 사법 위기가 이제 한 번 없어졌으니까는. 날개를 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법관에서 바로 나오죠. 최고참이었으니까는. 나오고 나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1억 5천만 원을 받고 또 나중에 50억 클럽 가입. 그러면은 합해서 51억 5천만 원이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준 대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그때 판사 출신인 전주회 의원,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당시에 법조계에 그런 말이 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죠.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을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 대법관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그래서 결국은 50억 플러스 또 1억 5천 플러스 대법원장 자리가 이재명 무죄 만들어주는 대가 아니었느냐. 물론 아직까지는 추론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데 수사를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재판거래 의혹은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말씀드린 그런 재판 거래 의혹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왜 유창훈 영장기각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유창훈은 그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첫 번째 영장 청구가 됐을 때는 민주당 안에서, 국회 안에서 방탄을 해서 없애버렸고, 영장을 부결시켜버렸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고,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한 30명 정도 이탈을 민주당에서 해서. 그런데 그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거를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기각을 시킨 거죠. 가결 부결은 국회 이야기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해버렸는데, 그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각을 했죠. 무슨 공당의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든가, 그리고 또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놓고는 그 기각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정치적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왜 유창훈이 그렇게 했을까? 가장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때 모든 변호사들이 99% 영장 발부된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좌파 쪽 변호사들도 사실 그거는 영장이 발표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기각이 됐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딸들이 무서웠을 것이다. 개딸. 워낙 걱정스러우니까 좌표를 찍어서 엄청 괴롭히겠죠.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재명을 기사회생시켜준 건순일과 뭔가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순일과 이 유창훈은 같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또 판사로 같이 있으니까 또 대학교도 동문이죠. 서울법대 동문. 그러니 그 동문들끼리 자주 모이겠죠. 친분이 있겠죠. 거기다가 건순일이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대법원 판사할 때 유창훈은 거기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에 있습니다. 같이 근무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둘 사이에 충분히 어떤 소통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번 이재명을 위기에서 건져낸 건순일이 다시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때가 거의 구속되면은 끝나는 거죠. 상황 끝입니다. 그러니 다시 작용을 해서 유창훈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물론 이것도 추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검찰 조직 안에서 건순일과 유창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라인인데, 그 한 번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건순일의 라인 유창훈에게 영장을 심사하도록 맡기느냐, 그런 말들이 그때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장 판사를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날짜를 잘 잡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유창훈, 이재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건순일 라인인 그 직계인 유창훈에게 영장을 실질심사를 하도록 했느냐,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순일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건순일 수사는 지금 변호사법, 이거는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일단 먼저 기소를 하고, 이건 따로 떼내서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게 영장을 계속 청구를 했는데, 또 법원에서 3번을,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그 당시 재판 기록 같은 거를 보려고, 재판 거래하는 거, 대법원 재판 기록 같은 것을 보고, 아니면 또 김만배가 대법관실에 왔다 갔다 한 그 기록 같은 것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3번이나 기각을 했다. 왜? 정관 예우죠. 고참 판사 출신. 자기들 선배 판사. 그래서 3번이나 기각했다. 이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더 세게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가 2년 7개월이 흘러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했고 변호사법만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재판거래 의혹을 다룬다고 하니까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엄청난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치적 사건으로.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실제로 갖고 50억 주기로 하고, 뇌물 같은 거는 뭐 주기로 한 것도, 주기로 하고, 아직 안 준 것도 뇌물, 그 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주기로 하고, 거기다가 대법원장,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으면은 매간매직이죠. 그리고,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되면은 완전히 이 사법부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덩치가 커서 수사를 소홀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언론에서 이제 지켜보기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9월 15일 되면 임기가 끝나죠. 그러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뽑을 텐데, 새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것은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그 결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